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와 함께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챗GPT와 함께 논문을 구조화해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에는 읽는 방법보다는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쓰는 방법을 한번 터득해 보면 그 읽는 방법에 대한 거를 역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챗GPT랑 함께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 생각을 할 때 아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챗GPT를 가지고 논문을 한번 작성을 해봤겠지만 그 아직 작성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먼저 챗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논문을 작성한다는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 일반적인 얘기들을 좀 먼저 써봤어요. 그 여러분들이 챗GPT로 처음에 논문을 작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되게 많습니다. 그 챗GPT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작성해 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챗GPT는 그 논문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작성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논문이 아니죠. 그쵸? 왜냐하면 그 아마 뭐 여러 가지 인터넷 기사나 영상으로 봤겠지만 챗GPT가 뭐 거짓말을 한다. 아니면 뭐 챗GPT가 부정확한 내용을 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영상들, 글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거 진짜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그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가지고 그거를 조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주는 거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그런 디렉션을 주지 않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어줘 이러면 그냥 아무 말이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혀 아닙니다. 그쵸?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하는 논문 작성이라는 작업을 하는 거에 보조를 받는 것이지 그거를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애매한 경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아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작성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지만 점점 더 이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다 보면 제가 말하는 지점들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구체적으로 챗GPT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방향으로 어,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챗GPT를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전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꼭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논문을 쓴다는 것. 논문을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논문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 쉽게 얘기해서 대화를 하는 거고 유튜브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건 목적이 있는 글이에요. 그렇죠?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학부를 다닐 때 레포트를 쓰는 거는 어떤 지식의 나열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에 대해서 조사를 해라, 뭐에 대해서 뭐 문제를 풀어와라 이런 거지만 논문을 쓴다는 건 굉장히 정확한 전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말하고 싶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많은 대학원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낀 거는 학생들이 논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학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히 한 결과물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논문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떠한 결론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쵸? 이 논문이라고 하는 건 유튜브나 넷플릭스랑 똑같습니다. 그쵸? 내가 뭔가를 상대방한테 말하고 싶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난 얘기를 말하고 싶다. 그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제가 여기다가는 전달하려는 결론이라고 썼지만 사실 이거는 메시지. 결론이라고 하는 게 결론,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스토리란 무엇인가? 이게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연구를 왜 했고, 내가 이거를 과학계에 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안달나는 그 마음의 욕구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논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내용,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를 전개하는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이 스토리라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제가 지난 시간 때 논문의 구조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논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논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서치 아티클이라고 하는 건 인트로덕션, 리절트, 디스커션의 순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리절트 안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발견들, 1번, 2번, 3번, 4번의 발견들이 이 소제목처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게 제가 저희 팀에서 최근에 했던 연구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리절트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죠. 이 소제목들이 일종의 각각의 스토리라인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죠? 이게 보통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논문마다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죠? 이렇게 지금 제목들이 어디 갔지? 여기 제목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 문장들을 연결을 하면 그게 한 편의 논문이 돼요. 그렇죠? 이게 제가 말하는 스토리라인입니다. 요 전달하려는 스토리라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 때는 이렇게 큰 스케일의 전체적인 스케일의 내용을 얘기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전달하고 싶은 건 요 하나의 파인딩 안에 있는 스토리라인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뭔가 finding 1, 1-1, 그죠? 1-2, finding 1-3. 이런 식의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오늘 작성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챗GPT랑 오늘 논문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구조화의 일종입니다. 여러분들 구조화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일단 첫 번째 스토리 라인은 여러 개의 문장이 논리적으로 연결된 흐름이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나 논문을 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거를 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아주 그냥 러프하게, 아주 개괄적으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시고 여기에 있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개인의 성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할 때 이 파인딩 큰 스케일에서 1, 2, 3, 4를 먼저 쓰고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게 2, 3, 4가 조금 아직까지는 아리까리하다,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1번에 대한 내용만 먼저 시작을 하고 이렇게 1, 2, 3, 4, 요 파인딩 안에 있는 내용을 먼저 시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이거는 연습을 하시면서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를 알아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많이 쓰시다 보면 이 큰 그림에서 1, 2, 3, 4를 나누는 거, 세부 그림에서 1, 2, 3, 4를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의 순서를 왔다 갔다 해도 전체적인 그 틀을 잘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지금은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희 팀에 썼던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시 재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논문 쓸 때 이거 제가 같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논문 쓸 때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물론 이제 제가 한국 사람들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저도 그냥 일개 원 오브 댐이지만, 제 경험을 놓고 비춰봤을 때 첫 번째로 제일 어려웠던 건 뭐냐면 영어가 절대 아닙니다. 그쵸? 영어가 절대 아니에요. 제 첫 번째로 어려운 건 뭐냐면 글을 논리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를 훈련을 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식의 교육에서 우리는 라이팅을 거의 해본 세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대, 지금 이거를 듣는 20대 학생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서 대학원 생활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한국에서 학부를 다닐 때는 시험을 그냥 오지선다로 시험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에세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에세이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쓰고 그거에 대한 첨삭을 받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논리적으로 만드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건 논문을 쓴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스토리라인을 먼저 잡아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논문은, 제가 보여드린 논문은 여러 가지 그 사후내 조직, 인간의 사후내 조직을 이용을 해가지고 싱글스 아틀라스를 만드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이런 하나의 어떤 작은 섹션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그 일종의 그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 섹션은 싱글스 아틀라스를 컨스트럭트 한 거를 쓰고 싶다. 이렇게 먼저 쓰고, 그럼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논문을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의 친구한테, 아니면 나의 부모님한테, 아니면 나의 동생한테, 아니면 나의 뭐 학급 뭐 반 친구들한테 얘기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쓰면 됩니다. 내가 싱글스 아틀라스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뭐냐면, 사후 뇌조직을 가지고 만든 아틀라스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몇 명의 사후 뇌조직을 만들었냐? 그럼 이렇게 일단 해봅시다. 좀 논리적으로. 포스트모텀. 이거는 데이터셋 from human postmortem brain.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죠? 그럼 몇 개에 대해서 만들었냐? 80명의 도너랑 그 다음에 114명의 샘플을 가지고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샘플이 어떤 연령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 어, 수정 후 7주 된 태아부터 해가지고 90세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모았으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더 생각할 수 있겠죠. 샘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게 메일 앤 피메일을 다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뭐, diverse population. 뭐, 이게 인종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내용들을 일단 쭉 다 적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모으고 나면, 이렇게 모았을 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얘기도 해야겠다. 그죠? multiple data sets from multiple studies. 그죠? 이런 얘기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다양한 스터디에서 나온 거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QC를 했다. 데이터에 대해서. 요 얘기도 이제 쓸 거고. 그리고 이렇게 QC를 하면 데이터들 간에 있는 이런 배치 이펙트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달라가지고 발생하는 이런 그 약간 문제가 되는 그 이질적인 그런 효과들도 줄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래서 뭐 매트릭스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머지를 해서 그런 걸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토탈 한 40만 개 정도의 싱글셀을 컬렉션 했다. 그죠? 일단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꼭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이렇게 일단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블랙 포인트를 넣었지만 1, 2, 3, 4, 5, 6, 7, 8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내용을 먼저 짜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콘티를 짜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41개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런 클러스터는 뭐 뉴런도 있겠고, 그 다음에 글리아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몇 개씩 있는지를 알면 여러분들 이제 구체적으로 쓰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이 구조를 잡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일단 저는 오늘은 좀 영어로 쓰겠습니다. 네. I want to write up, 좀 키워줄게요. I want to write up manuscript for, uh, for my brain single cell atlas research. Can you help me? 물론 이제 이렇게 안 쓰고 다짜고짜야 그냥 라이팅 해도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 세션이 열리면 챗GPT에서 열리면 약간 내가 뭘 하고 싶고 이런 인스트럭션을 좀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마치 대화를 하듯이. 근데 제가 그 챗GPT의 어떤 영혼이 이렇게 잠식된 사람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막 챗GPT가 뭘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해줘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연구의 오브젝티브가 뭐냐, 나한테 알려달라. 그다음에 너 메소드가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리절트가 어떻게 되냐, 컨클루전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을 해주고 제가 이제 쓰자고 하면
인트로덕션부터 정말 말 그대로 컨클루전까지 얘가 다 써줘요. 근데 제가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절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챗GPT가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없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글을 쓰실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굉장히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논문이라는 게 한 4천 단어 정도를 쓰는 건데 챗GPT가 출력하는 건 4천 단어가 절대 안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보를 줄 때 제가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거의 제가 쓰고 싶은 섹션, 그러니까 여기에 요 파트 정도밖에 해당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요 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지금 제가 뭐 문장 1, 문장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해가지고 주게 되면 얘가 이게 전체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못 그 글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GPT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논문을 쓰는 거에 별로 이득을 못 봐요. 그래서 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어, today, for now, I want to write up a single paragraph. 그러니까 나 한 문장만, 한 문단만 만들 거다. In the part of the result.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정보를 주려고 해요. Can you write up a single paragraph based on following information? 이렇게 이제 줍니다. 그죠? 여기 좀 이렇게 다시 좀 해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챗GPT가 어떤 문단을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문단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라이팅을 할 때 처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라이팅을 할 때 제가 학생들이랑 라이팅을 많이 해보고 이렇게 첨삭을 해주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을 만드는 거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에세이를 많이 해보지 않고 그 다음에 외국어로서 라이팅을 하는 이, 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챗GPT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혜택, 수혜는 뭐냐면 이 각각의 인포메이션들,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연구는 We successfully constructed a comprehensive single-cell RNA sequencing atlas using samples from human postmortem brain. 그죠? 굉장히 그, 그 포괄적으로 디스크립티브하게 여기서 이제 문장을 시작을 합니다. Our dataset incorporated a diverse array of 114 brain samples fro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요런 샘플들 하고 ranging in age from 요 7주부터 90세까지 그 다음에 male과 female subjective from varied populations 여기까지 해가지고 문장을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쵸?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까 주어졌던 정보에서 들어가죠. 왜냐하면 샘플에 대한 정보를 문장을 말할 거고 그 샘플 밑에 각각의 샘플을 디스크립션하는 캐릭터리스틱들이 있잖아요. 몇 명이고 그 다음에 그 연령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메일, 피메일 성별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인종은 어떻게 되는지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 나열해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주로 유러피언 데이터고 뭐 에이시안 데이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캐릭터에 대한 정보들이 추가적으로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제 쪼개져가지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건 우리가 논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런 식의 어떤 코어한 내용을 주장을 하고 싶다. 그럼 그 밑에 이 서포팅 되는 문장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문장 밑에 그 문장을 구성하는 서포팅 되는 인포메이션들이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컬하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조를 배우시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졌다. 패러그래프 1이 만들어졌다. 그럼 이 패러그래프 1을 패러그래프 2랑
마찬가지로 패러그래프 2도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됐겠죠. 이런 것들이 이어주는 겁니다. 요 전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거, 이 구조를 만드는 것이 챗GPT가 굉장히 잘해주는 작업이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연습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리스트를 만드는 거는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만드는 걸 연습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문단 보시면 This extensive collection enable integration multiple dataset from various studies, enhancing the robustness of our finding. 그죠?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요런 제 그 컨텍스트를 고려를 해가지고 요 내용이 뭐를 의미하는지까지도 여기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after conducting rigorous quality control dataset, 그 다음에 뭐 reduce batch effect, we amassed a total 40만 개 싱글셀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내용도 들어가죠. 그죠? 이것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일종의 하이라키를 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되게 또 유용한 점이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가지고 41개의 셀룰라 클러스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뉴런과 글라이아 셀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문장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챗GPT의 강한 점이 뭐냐? 이 주제를 싱글셀 데이터라고 하는 세포의, 단일 세포의 데이터라는 내용을 넣으니까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존에 얘가 학습했던 단어들을 가지고 이런 거를 변주하는 시노님들을 넣어줍니다. 그쵸? 제가 여기서 41개의 클러스터를 찾았다. 그러면 이 클러스터는 굉장히 수학적으로 그냥 아주 평이한 제너럴한 텀입니다. 근데 얘가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 논문에서 많이 사용하는 텀으로 바꿔주죠. 셀룰라 텀.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뉴런 글리아 이런 것도 뉴런스 앤 글리아 셀스 이렇게 넣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이 문장을 A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A라는 단어를 그 다음 문장에 거의 대부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이게 약간 아카데믹 라이팅의 특징인데 이 단조로움 같은 것들을 조금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우 시노님들을 사용을 하면서 문장들을 풍부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실 그 모국어가 아닌 글을 쓸 때,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글로 글을 써도 이런 거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글 쓰는 거를 트레이닝을 많이 받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챗GPT에서 굉장히 좀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학습을 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거나 이런 문장들을 주면, 아, 그냥 그렇구나. 이걸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쓰시면 안 되고, 꼼꼼히 읽어보면서, 아, 요런 맥락에서는 요런 단어를 쓰구나. 요런 맥락에서는 뭐 요런 단어를 쓰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챗GPT를 이용하는 건 되게 좋지만 챗GPT를 맹신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읽고 여러분들도 학습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챗GPT를 학습을 시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이 돼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내용들을 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논문을 이렇게 트위터나 여러분들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 챗GPT로 논문을 써가지고 그대로 복붙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논문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그건 큰 문제인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어떠한 논문으로서, 그러니까 창의적인 글로서 논문을 안 쓰는 것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당연히 그냥 여기서처럼 이런 내용을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막 이런 문장까지 넣는 그런 논문들도 발생을 합니다. 이건 잘못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챗GPT를 아마 많이 써본 사람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이 써봤던 사람들은 그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몇몇 단어들은 챗GPT가 정말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있죠. diverse array. 이거 진짜 좋아해요. 이게 그 사실 그냥 아카데믹 라이팅에서는 a range of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죠? 아니면 a series of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얘는 이 단어를 진짜 좋아해. 그래서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 amassed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 뭐 we collected 이렇게 써도 되고 we 뭐 collated 이런 말을 써도 되는데 이게 보통 오믹스 논문들에서 좀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단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뭐 이게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조금 예쁜 글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제 유튜브 영상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이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예쁘게 만드는 거,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아하게 써서 전달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논문을 많이 읽다 보면 정말 우아한 글을 보게 됩니다. 우아한 문장을 보게 될 거예요. 비록 그게 과학 논문이고 과학자가 쓴 글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잘 쓴 문장을 쓰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꼭 논문이 그렇게 써져야 될 필요는 없지만 내 논문이 누군가한테 전달이 되고 누군가한테 이야기가 될 때 그런 글을 쓰는 게 되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챗GPT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고 읽어보고 다시 퇴고하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조화를 시키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문단을 만들고 또 그 다음 문단을 만들고 하면서 엮어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요거는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처음 문단과 문장을 써보는 입장에서는 요런 수준에서 좀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문단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다 보면 전체적인 이런 구조들을 잡는 거에 조금 더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영상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뭐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